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 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팜이란 게 뭐냐면은 그 농촌 지역에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촌에 되게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벼농사는 당연히 힘들고 뭐 사과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꽃을 좀 따줘야 돼요. 그 꽃이 너무 많으면 사과가 크게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사과 나무에 꽃이 열리면 꽃을 다 가지치게 해줘야 되고 그 일손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가 나오면은 뭐 벌레 잡아야 되고 그리고 사과 따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뭔가 농장을 한다는 거는 다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꺼려 하던 그런 직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서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뒤져보면은 그 한 30만원 정도면은 로봇팔이 팔아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 달려있는 로봇팔 팔아가지고 그 카메라로 로봇이 보면서 뭐 과일 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로봇한테 가르치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이제 교육용으로 나온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컨트롤 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실제 농부의 작업을 이제 그런 로봇팔한테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그 교육용으로 나온 로봇팔들은 그 학습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본인이 그거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좀 파이프 같은 거 큰 거 연결해 가지고 팔을 크게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컨트롤러 같은 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본인이 그 팔이 길어지고 무거워진 거에 대한 보정값을 인공지능한테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냥 인공지능 이용해서 그 농사 짓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은 적어도 그 4년제 공대 전자공학과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온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있으면 취업을 하지, IT 회사에 취업을 하지, 시골에서 돌아가서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팜이란 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 시골에 그 공대를 안 나온 노인들이 이 인공지능 기계가 생겼다고 해서 농사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농촌의 농부들이 자꾸 인공지능 그런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에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 인공지능 회사들한테 이제 돈을 대주고 얼마 투자를 하면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만든 세팅된 그런 로봇팔들이 이제 각종 이제 농사를 짓는 라인에 와가지고 사람 대신 막 뭐 잡초 따주고 뭐 과일 따주고 막 농약 치고 이런 거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 이런 스마트 팜이 막 열풍이라고 해서 시골의 농부들이 이게 베네핏을 받을 수 있지 않고 적어도 4년제 전자공학과나 뭐 기계공학과나 컴퓨터 사이언스 졸업한 사람이 취업을 하는 거 대신에 귀농을 해서 이제 일종의 자기가 배운 공대 지식을 이용해서 그거 뭐 예를 들면 라즈베리 파이 정도 할 줄 알아야겠죠. 거기다 로봇팔 같은 거 엮어가지고 이제 로봇 비전 같은 걸로 이제 카메라 달아놓고 로봇을 티칭하고 막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딸기 재배하고 복숭아 재배하고 뭐 사과 재배하고 벼 재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를 팔 데가 없어요. 팔 데가. 결국 이걸 팔기 위해서는 누군가한테 의지를 해야 됩니다. 뭐 대형 마트 체인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같은 데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막 수수료 떼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판매처를 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팜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농촌에 막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농부들이 막 부자가 되고 그런 환상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일단 농부들이 공대 4년제 정도 나올 정도의 공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본인이 직접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스마트팜 스타트업 같은 데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일단 거기서 일단 스마트팜 비즈니스가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4년제 공대를 나온 사람이 대기업 취업하는 거 대신에
이제 귀농을 선택해서 스마트팜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초기 투자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땅을 사고, 그리고 본인이 뭐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 같은 걸로 로봇팔 사가지고 본인이 막 티칭 해가지고 농사기술 가르친다고 쳐봐요. 그래도 그 다음 오는 이제 큰 장벽은 뭐냐면 그 투자예요. 로봇팔이라든가 아두이노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 보수하고 본인이 또 그거 학습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상당한 기회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뭐 딸기든 사과든 벼든 이렇게 수확이 낮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를 파는 판로가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팜 비즈니스 한다면서 접근하는 스타트업들이 이 농사 짓는 기계 세팅을 해주지만 이거를 파는 거는 안 가르쳐 줍니다. 파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농촌 지역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한국 여행 갈 때마다 지방 지역에 여행 가거든요. 그럼 지방에 뭐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통 자기가 이제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 납품하면 너무 수수료 많이 떼이기 때문에 본인 그 뭐랄까 과수원 앞에다가 이렇게 가판대 열어놓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사과 팔고 막 현수막 해놓고 팔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판로가 진짜 뚫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 판로를 뚫는 게 왜 어려운지가 이해가 왜 안 가냐면은 이런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본인이 인생에 한 번쯤은 이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은 이 누군가에게 나를 노출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채널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이제 자신을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학고방 유튜버들은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10,000명 구독자 가는 거 진짜 힘듭니다. 저 지금 구독자 10,000명이잖아. 10,000명까지 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1일 유튜브를 넘어서서 막 1일 3 유튜브 해서 지금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누군가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다가 본인이 이제 직접 농사 지은 거를 이제 판다고 쳐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계정 만들어서 판매자 계정을 파면은 이 노출이 잘 안 돼요. 노출이 이미 수백만 개 팔아 제낀 사람을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먼저 노출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물건 많이 팔고 대형으로 거래를 많이 했던 사람 먼저 납품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 제공하는 소규모의 농작물을 사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 같은 거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해보기 전에 본인의 뭐 스타트업이든 비즈니스든 이런 거 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유튜브야말로 핸드폰이랑 자기 노트북만 있으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송업이거든요. 그걸 해보면은 이제 누군가에게 나를 노출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였을 때 이제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하든 뭐든 쉽지 않구나. 직접 이렇게 본인이 부딪혀 보는 거랑 남이 하는 거 보는 거는 다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남한테 자기의 인지도를 쌓고 자기를 노출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박사과정 때 맨날 배운 게 기계과 출신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팜 같은 거 하면 제가 딱이에요. 저는 이렇게 뭐 제슨 나노 같은 거 이런 개발보드 사고 뭐 카메라 사고 로봇팔 같은 거 그 6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런 로봇팔 같은 거 사가지고 제가 맘만 먹으면 땅 사가지고 뭐 사과 재배하는 농장 자동화 뚝딱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런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사실 이거 해보려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제슨 나노 같은 걸로
자동화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뭐 사과 같은 거 재배하고 뭐 사과 싹 그 꽃 가지치기 해주고 뭐 사과 비료 주고 사과 농약 치고 사과 따는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제가 했을 때 그 사과를 어떻게 파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이 사과 파는 거를 올려가지고 제가 판다고 해도 이거 지금 이미 사과 같은 거 파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제가 그 노출 순위를 따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순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빠르게 성장하려면 그냥 그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과 사세요 하면서 이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박사 나와서 할 짓이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팜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그렇게 해서 생성된 농작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요 개념을 뭐냐면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SEO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현대 사회는 모든 광고나 마케팅이 다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이 SEO를 따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SEO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서치 엔진 같은 데서 검색해서 뭐 사과를 치면은 내가 1순위로 올라오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거는 뭐 별거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공지능 회사에다가 돈을 주거나 광고비를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존에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검색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즉 조회수가 높아야 돼, 평소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인공지능화 되면서 인공지능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병이 뭔가 스마트 기술,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있다 해서 떼돈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기존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인공지능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물정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현혹하는 막 스마트팜 비즈니스에 투자하세요 이런 거 함부로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만 잃고 금세 쪽박 차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뛰어들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본인이 세상 경험 좀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 뭔지 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개인 방송을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